안녕하세요, 김엔트입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학생이 물어보기를 선생님이 과거로 가서 선생님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림에 막힌 부분을 잘 풀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잠시 해보는데 혹시 말을 잘 안 들었을까요? 라는 농담 섞인 질문을 듣고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동안 영상으로 다룬 내용들이 어쩌면 배우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성장 과정에서 경험담을 다룰 때 현실을 부정하고 마냥 때를 쓴다던가 엇나가려고만 한다던가 이존하려고만 한다던가 저의 고집이나 생각들이 너무 강하게만 비춰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극히 일부 초반의 미성숙한 기간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림을 배울 때 어떤 자세와 생각으로 임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효율과 성과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주기적으로 다방면에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으로서 더 공감 가는 내용이 될 것이니 그림 그리실 때 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두 단락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배우는 장소 고르기. 사실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야 여기저기 잘못 다닌 경험이 많지만 지금 다시 배우는 곳을 선택하라고 가정하면 그때와 달리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규칙도 알 수 없고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분야의 룰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고 제가 당장 다른 분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불 끄려고 유명도로만 선택해서 가면 정말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을 단지 돈으로 생각하는 곳이나 부족한 실력임에도 자신의 왕국처럼 꾸며놓은 곳들은 정말 많습니다. 현혹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대단히 기상천외하거든요. 다 다루기에는 분량 넘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술을 한 번도 안 해본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 미술학원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라도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까운 취미미술학원, 화실, 문화센터 등의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면서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을 다녀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은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전문 미술학원을 찾더라도 조금은 해본 경험이 있어야 배우기 수월하고요. 그동안 안 좋은 습관이 들었다 한들 고생하더라도 고치면 되죠. 적어도 집에서 혼자 수십에서 수백 장 정도 재료 장르 상관없이 그려보다가 그래도 미술이 좋다 그럴 때 찾으시면 됩니다. 섣불리 큰 비용, 큰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서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 싶은 타이밍이 옵니다. 보통 실력 향상과 더욱더 제대로 배우고 싶고 미술로 진로를 정해야겠다 또는 취미여도 확실하게 해야겠다 열정이 막 샘솟을 때인데요.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큰일 납니다. 경험이 쌓여도 그 분야의 진짜가 누군지 판별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3년 정도 이곳저곳 굴러다니다가 조금씩 보였으니까요. 그 전에 제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아니었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직접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속어법으로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간단한 서칭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자, 이제 아닌 거 접겠습니다. 선생님의 뚜렷한 작업물 없는 곳 접어. 작업물 마음에 안 드는데 학생장 많다고 가면 후회합니다. 경력, 이력 불투명하면 접어. 수상 기록, 대외비 활동, 명성, 학력, 지위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리 잡았는지 잘 보세요.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은 누구나 산전수전, 경우의 수 다 겪었다고 꾸며낼 수가 있어요. 자, 장소 공개 안 돼 있으면 접어. SNS로 찾아다니다가 피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등록을 했다 아직 방심할 때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또는 등록 전 동영상이나 포스팅이 많은 곳은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다른 거 과하게 강조하면 접어. 정신력, 철학, 수학, 물리학, 라떼는 추억팔이 이런 옵션들이 메인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알려줄 때, 설명할 때 욕을 한다거나 행동이 가벼워 보이면 접어. 나 팔아. 하지 말고 노가다다. 대충 해라. 그냥 멋있으니까, 이쁘니까, 특이하니까. 근거도 없고 미성숙하면 정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많이 그리다 보면 깨닫는 부분들인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낮은 레벨이 잘 드러나는
행동들이죠. 이론 강조하는데 설명 제대로 못하고 뇌피셜로 어버버하면 접어. 결국 근거 없이 감으로 그리면서 널리 알려진 이론들 정보 싹싹 긁어서 아는 척 위장하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자신을 말로 신격화하는 곳 접어. 나 뭐 노력한다, 공부한다, 평생 그렸다, 잠 하루에 3-4시간 잔다, 역경을 수도 없이 겪었다, 어디서 본 것들은 있어가지고 과정하고 결과는 없고 말로 위장하고 있는 경우들이죠.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 표현력이 극상으로 높은 곳 접어. 극단으로 치다르면 보통은 미심 쩍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곳, 그런 사람 없습니다. 혹하기 좋죠. 그 밖에 딱 봐도 너무 이상한 것들 빼고도 이 정도까지 접으면 정말 얼마 안 남을 거예요. 전문 미술학원 기준입니다. 한 번에 성공적으로 고르려면 정말 운이 받쳐줘야 돼서 힘들고 뭐 이래저래 옮겨 다니다가 알맞는 곳에 정착하시면 됩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더 와닿는 이야기일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사실 그냥 딱 봐도 그림의 진지함 많이 떨어지고 가볍고 날티가 줄줄 흐른다, 아니면 또 진지한데 앞뒤가 안 맞고 자기의 노하우가 아니라 그냥 알려진 정보들 갖다가 쓰고 있고 막 이런 이상한. 근데 여러분 은근히 감각이 예민할 거예요. 보통은 경각심이 딱 생길 거고 그럴 때 괜찮을 거야 합리화하지 말고요. 본인의 감 믿으세요. 이건 그냥 확률 게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찾았습니다. 딱 시작 지점이에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도 꽤 오래 걸렸는데 이런 거 고려 안 한 상태로 나중에 다른 곳 가면 또 반복됩니다. 도달하신 분들 꼭 유지 잘 하시고요.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성장기 때 내용 돌이켜보면 일단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 근데 풀어줄 사람이 없었다.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설명을 못하니까 화부터 내더라. 선생님들이 나를 멍멍이로 불렀다. 근본에 도달하고 싶었는데 길이 전혀 안 보였고 일단 못 그리고 내용에 근거 없는 선생님 말은 안 들었다. 뭐 이렇게 보면 거의 외골수의 반골기질의 부적응자의 말 진짜 안 듣는 이단아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환경이었던 곳을 제 발로 걸어가서 저런 일들이 반복된 거예요. 답이 없죠. 저한테 아직까지도 그림으로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배우기 적합한 환경을 찾았고 그림을 배울 때 어떤 자세와 생각으로 임했는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를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해결될 때까지 영상 여기까지 보셔도 두 번째, 배우는 방법.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존경해서 이런 감정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그리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을까? 어떤 생각과 해석으로 저런 깊이감을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나보다 무언가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경험치와 시간과 보이지 않는 연구 노력, 수많은 시행착오로 인한 방향과 개념 정립 등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유지한 채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계 통과 못한 분들은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어느 날 선생님이 무언가 설명해 줬는데 내가 아는 개념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 틀린데요? 아닌데요?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니 틀리거나 실수할 수도 있는데 저 정도 경험치에서 나오는 이야기면 분명히 근거가 있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단어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무언가 이유를 찾다 보면 당장 잘 와닿지 않더라도 결국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경험이 쌓였을 때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각자 성향에 맞게 다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성향이 너무 많아요. 감안하고 들어보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말을 끊거나 중간 질문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같이 다니던 학생들 보면 보통 자기가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막 궁금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못 참고 핀트에서 벗어난 질문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해주려던 말에 요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맥이 잘리면 제대로 된 정보가 기억에 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상태를 보고 분명히 해주고 싶은 적절한 솔루션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최대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도가 높을수록 두 번 되묻거나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흐름을 못 쫓아가고
단어의 파편을 쫓아가면서 다른 생각으로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제 컨디션 상태라던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는지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부족한 곳, 저의 상태 등을 적어도 그림에서는 투명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뭐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전문 분야에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노하우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커리큘럼을 순차적으로 다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뭐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답답한 마음에 부정적인 말들 쏟아내는 친구들 수없이 봤습니다.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건. 누구나 쉽게 안 된다는 거 알아도 막상 자신에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다, 기대치가 전혀 없다, 백날 말을 해도 조금 배우고 안 되면 저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은 다 이해하겠는데 그 마음과 별개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평생을 익혀온 거를 고작 몇 개월 하고 수월하게 익힐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선생님의 수많은 경험과 시간을 무시하는 불경함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단순한 답답함인데 크게 보면 저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생각이 스스로에게만 갇히면서 짧아지는 거예요. 어떤 좋은 길을 인도받은 거에 감사를 하고 우리가 첫 번째 단계 통과 못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선생님이 10년 정도 했으면 그래도 노하우를 전수받는 입장이니까 감안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켜서 9년, 8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야지 지금 당장 현재 몇 개월, 몇 년 이런 식으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여유와 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정은 말로 내뱉는 순간 자신을 무조건 더 올가매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힘들다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해도 그냥 커리큘럼대로 지도 받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그런 말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같이 미술하던 친구들이 대부분 이런 지점에서 많이 그만뒀고요. 지금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 지점을 그냥 당연하게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즐기면서 실력도 늘리겠다, 스트레스 없이 더 나아가겠다,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다음이 있는 거예요. 가끔은 선생님의 설명이 내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과 맞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아는 내용입니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선생님이 뭐 민망할까봐 존중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알 텐데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해석한 깊이나 양이 다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알고 있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도 절대 손해볼 일 없고요. 현재 내가 부족한 부분과 분명히 조금이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이야기다라고 확신하면서 내가 아는 것과 차이가 무엇일까, 어떻게 응용이 될까, 이런 부분에 최대한 집중을 했습니다. 조급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거나 넘겨짚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갈 때는요, 판단 자체를 선생님에게 맡기고 타이밍에 맞게 다음 진도를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밑색을 까는데 다 깔았는데도 선생님이 안 봐준다, 이야기가 없다, 그럼 밑색만 계속 다듬는 거예요. 다 했다고 다음 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순종적으로 보여서 이쁨 받으려고, 말 잘 듣는 학생처럼 보이려고? 절대 아니죠. 사전 설명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현재의 과정의 완성도,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것들을 같이 호흡하듯이 느껴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만이라도. 저 사람은 과정을 어떻게 판단하고 타이밍을 잡을까? 저는 분명히 다 한 것 같아도 더 하라고 하면 더 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하면 그때 멈추고, 단순해서 생각 없이 아바타처럼 우직하게 한 게 아니라 그래야 온전히 선생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관을 버리고 뭐 그냥 믿고 맡기라는 거냐? 혹은 너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서 편하려고 밑작업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 뒤에 제가 배울 때는 꼭 지켜온 자세입니다. 현재도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배우는 과정에서는 알려주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지, 나를 막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나? 중요하지. 근데 배우는 상태에서 내 판단이 짧은 확률은 지배적으로 높습니다. 경험치의 차이가 나면
내가 못 보는 곳을 선생님은 보고 있다고 예상을 해야 돼요. 선생님은 그림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도 수업 시간에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림을 그린 지 20년 다 됐지만 한 재료나 장르를 특정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 당연히 많습니다. 단순히 많이 한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연구 결과가 확실할 때 자세히 보다 보면 개연성 있고 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별 생각 없이 단순하게 딱 봤을 때는 저걸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학생 때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제가 말한 부분들 제대로 지키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온전히 배움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선생님들 찾아간 거니까요. 선생님들의 의도를 파악해보고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계속 생각을 되돌려보면서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을 역으로 천천히 살펴보는 겁니다. 서로 성장하는 환경이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이 아니면 근본이 아니라 정보의 파편 정도만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배운 후에 남는 게 적어집니다. 각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습관들로 현재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적어도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배워가는 상황에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고요. 진짜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첫 번째는 통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통과 10번 외치고